네, 성공입니다. 어저께 불과 한 20시간 전쯤 되죠. 20시간 전쯤에 애플에서 동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동영상이 좀 특이해요. 전자제품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주 귀여운 아기만 자다 깨는 영상이에요. 무슨 영상인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Hello, Idan. What a beautiful name. It means magic. You don't know us. You won't understand what we're about to say, but one day, Idan, you will. Because we want to make you a promise. We want to be held to it. And every year for years to come, we'll remain committed to it. A promise between you and us and the planet. We promise that everything we make, the way we make it, and even how you use it, will be carbon neutral by your 10th birthday. That might not sound like much to you, Idan, but believe us, it's not a promise that's easy to keep. But it's one we intend to. Promise.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굉장히 따뜻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아이에게 뭔가 내가 약속을 하겠다. 무엇을 약속하느냐?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탄소 중립,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환경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이 탄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실예가 금성을 들 수 있죠. 금성의 기온은 500도씨에 이릅니다. 이유인즉슨 대기의 분포가 대다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탄소는 언제 많이 나올까요? 무언가를 태울 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인류 산업 발전 과정에서 이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인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탄소의 배출량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제품만 해도 수천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공하고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탄소가 배출이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것들은 굉장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친환경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 탄소의 양은 내가 회수를 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탄소 중립인 건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철을 주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열을 가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려면 연료를 연소시켜야 되죠. 연료를 연소시키면 당연하게도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환경을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재활용 원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폐기되는 아이폰의 부품들을 녹이거나 재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녹이는 과정도 그냥 녹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탄소를 적게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재활용 금속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탄소 저감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좀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프레온가스로 인해 북극의 오존이 없어지고 있다거나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통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서 사람들이 프레온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사용량을 줄이자 북극의 오존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아무리 탄소의 배출량을 줄인다 한들 이것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구는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각국이 탄소의 배출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설득력을 가지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의 공장이 셧다운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살아났다. 여기에서 바로 탄소 배출량을 적게 했을 때 지구의 자연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뭐 지구의 온도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기온의 문제니까요. 어찌됐든 1년 동안 데이터가 쌓여야 비교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멈추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했을 때 지구가 회복됐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애플이 굉장히 똑똑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타이밍이 최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어느 정도 이러한 생각들이 박혔습니다. 인간이 멈추고 공장을 돌리지 않았을 때 지구의 환경은 회복이 되며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과학을 잘 모르고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타이밍에 애플은 굉장히 똑똑하게도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는 1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근데 애플도 뭐 우리는 재생에너지, 재생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폰을 만들어요라고 그동안 그냥 패시브하게 이야기를 해왔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애플은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얘네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2030년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서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마케팅에 있어서는 말이죠. 결론입니다. 애플의 제품은 기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제품도 좋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죠. 하지만 확실한 건 애플이 앞으로 밟아갈 그 노선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들이 만들어낸 영상과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그렇게 꾸며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도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휴대폰 세계 점유율 20%밖에 안 되는데 걔네가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기업들의 어떤 제작 공정 라인이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가장 큰 힘을 가진 기업이 선도함으로써 세상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행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말 그렇게 거대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확실하게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끝까지 감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애플러 정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곰빠.